안녕하세요. 현재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통보하고 아이와 함께 따로 살고 있는 38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8년 만에 시모 때문에 결국 이혼하게 되었네요. 현재 이혼 조정 기간이고 한 달만 더 있으면 완전히 끝납니다. 살면서 그렇게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더니 언젠가는 시모 때문에 이사단이 날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좋은 시어머니 많던데 왜 하필 내 시어머니 자리만 이렇게 최악인지 모르겠고 결혼하면서 남편 하나만 본 죄가 이렇게 큰지도 몰랐네요. 저는 8년 전에 동갑내기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둘 다 전문직이고 결혼할 때는 제가 모아둔 돈이 조금 더 많았어요. 게다가 친정엄마도 집을 해주고 싶다 하셔서 신부인 제가 아파트 해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가구랑 가전 채우고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랑 좀 다른 시작이었는데 당신은 서로 많이 사랑하기도 하고 또 남편 역시 저처럼 돈을 나쁘지 않게 버는 직업 군인이었기 때문에 살면서 모아가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남편은 대학도 삼수해서 들어왔고 군대도 다녀왔으니 같은 나이인 저보다 돈을 덜 모아둔 게 맞는 거지요. 다만 시댁이 돈이 별로 없고 또 남편 공부 오래 시킨 대가로 용돈을 받아야겠다며 생활비를 요구하셨대요. 이래저래 돈 들어갈 때가 많았던 남편은 결혼할 때 3천만 원 정도만 가져왔고 그걸로 가전 가구 한 거죠.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의 생활비를 30만 원 정도는 다달이 보내야 한다고 하길래 쿨하게 오케이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일을 안 하시고 자식들한테 받는 100만 원 정도로 생활하고 계셨거든요. 남편이 삼형제이니 33만 원씩 각출해서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에 반해 저희 친정은 좀 여유로운 편이었습니다. 비록 친정 아빠가 저 대학생 때 돌아가셔서 결혼할 당시에는 친정 엄마만 계셨죠. 그래도 친정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타이어 사업을 하셨는데 꽤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세 채 있고 친정엄마 명의로 임야와 토지도 많으셨습니다. 엄마는 아빠 돌아가시고 재산 그대로 관리하시며 저랑 제 동생 능력 있는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돌봐주셨고요. 아파트가 세 채 있으니 저 결혼할 때 하나 주신 거고 나머지 하나는 여동생 결혼하면 주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한 채 경기도 아파트에서 어머니 혼자 살고 계셨던 거죠. 제가 해온 것도 훨씬 많은데다 직업도 남편 못지 않은데도 시어머니는 뭔가 꼬투리 잡지 못해 안달이셨어요. 그것도 결혼하기 전에는 본 모습을 숨기고 교양 있는 척 다 하다가 신혼여행 다녀와서부터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신혼여행 다녀와 시댁에 인사하러 갔는데 앉자마자 저더러 결혼식 때 왜 아빠 자리를 비워뒀냐며 그 문제로 엄청 뭐라 하셨네요. 그 자리에 큰아빠나 외삼촌이라도 앉혀야지 왜 자리를 비워서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게 만드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 돌아가시고 안 계신 게 사실인데요. 그게 무슨 창피한 일이라고 다른 가족을 굳이 앉혀서 아빠인 척을 해요. 저는 왜 그랬어야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게 그렇게 거슬리셨으면 결혼식 당일이라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죠, 어머님. 라고 했더니 어른 말에 따박따박 말대꾸한다며 한 소리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옆에 같이 있던 남편이 그래, 장인어른 돌아가신 게 왜 흠이야. 그래도 씩씩하게 두 딸 잘 키우셔서 장녀 시집 보내신 거 박수 받을 일이지. 입방아에 오를 건 또 뭐야?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크게 당황하시며 얼굴이 뻘개지시더군요. 그러더니 아들이 벌써부터 며느리 편드는 거나 보고 오래 사니 볼 꼴 못 볼 꼴 다 본다며 이제 죽어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뒤로 넘어가시는 듯한 액션을 취하셔서 119도 부르네 마네 난리였습니다. 그 바람에 남편은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자기 어머니한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제 편 들었다가는 어머니가 또 거품 물며 쓰러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요. 은근히 효자더라고요. 막말하는 시어머니와 효자 남편의 콜라보는 정말이지 최악의 결혼 생활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마도 시댁이 제 친정에 비해 많이 기울고 저도 남편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은 스펙이니 혹시라도 제가 시댁 무시할까봐 저를 후려치려 하신 듯 했어요. 그런데 이렇다 할 단점은 없고 굳이 꼽자면 친정아빠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신 것 말고는 없으니 그걸로 꼬투리 잡아 그렇게 저를 깎아내리려 한 것 같았어요. 아빠 안 계시는 것도 서럽고 슬픈데 남편 엄마라는 사람이 그러니 너무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시댁 너무 짜증났지만 그래도 몇백 명 초대해 결혼식까지 성대하게 올려놓고 몇 달 만에 이혼하는 건 도무지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남편이랑 시댁 문제로 몇 번 싸우고 조율하면서 그래도 신랑이랑은 잘 지내게 되었고 아기도 낳아 키우게 되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모질게 이야기 못한다고 해서 그럼 내가 하겠다고 했네요. 그렇게라도 이야기 못하면 저 이혼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시댁은 제가 껄끄러워해서 자주 가진 않았는데 조금 더 가까운 친정에 몇 번 더 갔더니 그걸로 시어머니가 뒤에서 욕을 엄청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제 얼굴 볼 때마다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여자 쪽이 홀어머니면 사위가 처가살이 한다더만. 우리 아들도 결혼 생활 내내 혼자 계신 장모님만 챙기게 생겼네. 세아가, 네가 중간에서 잘해야 한다. 모름지기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야. 아무리 엄마 혼자 계신다고 해도 시댁이 우선이고. 알았지? 라고 하시며 이래서 부모가 양쪽 온전히 있는 배우자를 드려야 하는 거라 하시더군요. 시어머니 망언하는 건 알았지만 제가 낳은 자식이 딸인데 제 딸 앞에서도 여자가 출가 외인이다 어쩐다 하시니 못 참겠더라고요. 출가 외인이요? 언제적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때는 남자만 가르치고 여자는 학교나 제대로 보낼 때예요? 여자는 성인 되자마자 얼굴도 모르는 신랑한테 멀리 시집 보내는 게 관습일 때죠. 지금은 남자 여자 똑같이 대학 보내고 보물같이 키우는 세상인데 딸 시집 보내자마자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저희 친정엄마 이 얘기 들으시면 속상하시겠어요. 그리고 저는 제 딸 결혼시킬 생각만 하면 벌써 슬픈데요. 쭉 끼고 살 거예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대번 구겨지시더군요. 그냥 그런 식으로 저도 할 말 하게 되더군요. 당장 이혼할 것도 아닌데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저희 시어머니 케이스를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어머님 바람대로 내내 거리기만 한다면 시어머니 말이 다 맞는 거라고 착각하시더라고요. 제 속만 터지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저를 대놓고 싫어하게 되셨고 저도 굳이 시어머니 사랑을 받으려 노력하지 않았다고 할까요? 중간에서 남편만 고생이었죠. 시어머니는 일부러 제 앞에서 도발이라도 하듯 우리 아들 지난주에 처가 갔다 와서 고생했구나. 운전하기도 까다로운 곳일 텐데 1년에 한두 번만 보면 될 것을 이라고 하시며 남편이 장거리 운전에 얼굴이 상했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웃겼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 사시는 곳은 신도시예요. 저희 신혼집에서 차로 30분도 안 걸리는 곳인데다 시댁은 차 막히면 1시간 걸려요. 그런데 무슨 처가가 뭐니 1년에 한두 번 가라는 건지. 제가 피식 웃으며 그러면 시댁도 1년에 한두 번만 와야겠네요. 저희 친정보다 더 멀고 길도 험한데 제 친정엄마 계시는 곳은 왕복 10차선으로 뻥 뚫려 있어서 운전하기 엄청 편하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 곳은 꼬불길이잖아요. 제 딸이 오면서 매번 토해요. 라고 했더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시며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네, 친정 자주 갔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니 더 챙길 수밖에 없었고 저희 엄마가 집 해주셨다는 이유로 남편 역시 자진해서
감사한 마음에 자주 찾아뵈었어요. 그래봤자 한 달에 한 번 정도였고, 가면 시댁이랑 다르게 엄마가 제 손 하나 까딱 안고 쉬게 해주시는 데다 가끔 급할 때면 저희 아이도 기꺼이 오셔서 봐주셨기 때문에 애가 외할머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시댁은 애초에 저더러 난 손주 못 본다. 키워달라고 하지도 말고 도움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급하면 네 친정 엄마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든가. 라며 선을 그으셨어요. 시댁에 기대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시댁보다는 왕래가 더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머님은 그게 불만이 많으셨나 봐요. 제가 친정에 자주 가는 걸요. 그래서 시이모님들이랑 만나면 제 욕을 그렇게 하는 듯 했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시이모님들이 저희 사정을 전부 다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굉장히 싫어하는 눈치였어요. 그놈의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시인모님 포함 세 분이서 제 얼굴 볼 때마다 입에 달고 사시길래 제가 여자가 출가 외인이라고 하면서 어머님은 자매님들이랑 아직도 돈독하게 지내시네요? 라고 했더니 세 분 일동 입을 다물고 아무 말 못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저도 시인모님들한테 받아치기 시작하니 절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댁 더 가기 싫은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던 중 청청병력 같은 일이 제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급성 폐렴으로 하루아침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어요. 기관지염으로 집 앞 병원을 다니셨는데 거기서 호흡기 약의 양을 잘못 처방해주는 바람에 의료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되어 급히 입원하게 되셨죠. 가뜩이나 지병도 있으셔서 의료사고가 제 친정 엄마한텐 너무 큰 타격이 되었어요. 그래도 잘 이겨내실 줄 알았는데 나이 많으신 분한테 급성 폐렴이란 참 무서운 거더군요. 2주 정도 그래도 잘 누워 계시다가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 합병증으로 의식을 잃게 되셨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혼수 상태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대학병원 모신 지 한 달 만에 갑자기 친정엄마 장례를 치르게 된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 슬펐습니다. 믿겨지지도 않았고요. 건강하신 편이었는데 게다가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니 패닉이 오더라고요. 병원에서 사람들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어떡해. 나 이제 고아된 거야? 엄마, 제발 가지 마. 라고 소리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네요. 그렇지만 장례는 치러야 했고 제 여동생 앞에서 저는 언니였기에 정신 차리려 노력했어요. 그래서 3일장 치르고 엄마 생전에 가끔 말씀하셨던 대로 아빠 산소 옆에 장지 치르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장례 치르고 나니 현실적인 문제에 닥치게 되었어요. 친정엄마가 갖고 계신 재산에 상속 문제와 세금, 월세를 주는 오피스텔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세입자랑도 처리할 문제가 있었고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장 친정엄마 살고 계신 집도 들여다봐야 했어요. 친정엄마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저희 집은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 들이지 못했고 제 여동생이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한 달 집 비운 사이에 실온에 있던 식재료가 많이 상해 있길래 냄새도 나더군요. 살아생전 늘 고즈넉한 향기만 났던 우아한 엄마 집인데 쓰레기 냄새가 나길래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집 정리하고 냉장고 정리도 했지요. 김치는 차마 못 버리겠더라고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담근 김치니까요. 그래서 먹을 만한 건 다 제 집에 들였죠. 그런데 다른 건 정말 못 버리겠더라고요. 엄마가 금방이라도 현관문 열고 들어와 이것저것 쓰며 생활하실 것 같은 느낌에 차마 정리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동생과 상의 끝에 집 바로 팔 것도 아니니 한동안 그냥 두고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집에 오기로 했습니다. 아직 이별의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 자매였어요.
제가 친정엄마 집에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나 봐요. 와서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못 보던 김치가 있어 신랑한테 물어보셨나 보더라고요. 그거 장모님 김치 냉장고에 있던 마지막 김치야. 와이프가 차마 못 버리겠다면서 갖고 왔어.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노발대발 하셨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 집에 있던 음식을 뭐하러 재수없게 가지고 왔냐면서요. 그것도 나중에 시어머니랑 싸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요. 그러더니 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 얼굴 보자마자 김치 버리라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했더니 그래, 네 마음은 알겠는데 그건 돌아가신 사부인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좋은 데 못 가셔.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거 믿지도 않고 또 친정엄마 김치 이제 제가 언제 먹겠어요. 이거라도 아껴 먹으면서 엄마 생각하고 싶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했더니 성에 안 찬 듯 입을 삐죽 대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친정엄마 처리해야 할 일로 집을 자주 비우니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댔나 봐요. 지구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도 계속 친정에 매여 있다고요. 저한테는 가끔이라도 애 봐달라 부탁하지 말라더니 당신 아들이 가끔 독박으로 애 봐야 할 일이 생기니까 한달음에 달려와 남편 밥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대놓고 뭐라고 하실 텐데 말조심을 좀 하시길래 그래도 부모 잃은 며느리 심정 생각해서 크게 뭐라고 구박은 안 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어머님은 제 신경 써준답시고 가끔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며 힘내라 하셨어요. 이제 친정 없는 딱한 며느리니 지난 세월 앙금은 다 풀고 저한테 잘해주시려나 보다 싶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속셈이 있더라고요. 제 남편더러 친정엄마 유산에 대해 그렇게 자주 물어보셨대요. 그런데 제 남편도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대답을 못 해주니 답답한 마음에 못 참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 하는 게 미안스럽긴 한데 돌아가신 사부인 재산은 다 정리를 했니? 네? 아니요. 동생이랑 상의 중이에요. 사돈 처녀는 결혼 생각이 아직 없고? 네. 지금 남자친구도 없고 앞으로도 결혼 생각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나을 텐데.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재산이 좀 된다고 하시던데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우리 제부가 법적으로 잘 아는데 도움을 좀 주고 싶어서. 어머님 말씀은 감사한데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급한 건 제 동생이랑 처리하고 있어요. 그 외는 당분간 손 안 대고 있으려고요. 손을 안 댄다니? 그럼 너희 친정엄마 사시던 아파트는? 그냥 당분간 두려고 하는데요. 엄마 유품도 그대로 두고 보고 싶을 때마다 동생이랑 가게요. 무슨 박물관이니? 돌아가신 분 유품은 바로바로 정리하고 집도 팔아버려야지. 어머님이 듣다 못해 짜증을 팍 내시길래 제가 눈이 휘둥그레해져. 네? 박물관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급하지도 않은데 뭐하러 빨리 정리를 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 기분 나쁘려고 해요. 라고 했더니 아차차 하며 미안하다 하시더군요. 제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될 것처럼요. 어머님은 몇 번 그 아파트에 대해 물어보시더니 제가 입 꾹 다물자 그냥 제 남편만 쪼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돌아가신 사돈 재산에 탐내나 싶어서 시댁 견제를 하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그보다 더 황당한 속셈이 있을 줄이야. 시인모님 한 분이 저희 결혼하기 몇 년 전에 이혼을 하셨어요. 애들도 다 커서 독립하고 시인모 전 남편분은 재혼하셨죠. 딱히 경제력이 없는 시이모님은 월세 원룸 사시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시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면서 언니인 저희 시댁에 손도 벌리고 사셨던 모양인데 알고 보니 남편이 돈 많이 못 모은 이유가
시인모님 원룸 보증금 대주느라 3천만 원을 주고 와서였더라고요. 제 남편 결혼하면 다시 돌려주려고 하셨다는데 그냥 시댁 사람들 모두가 입 싹 닫고 있어서 남편도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렇다 치는데 그 이후로도 병원비며 보험료 내야 한다며 가끔 손을 벌리셨고 이렇다 할 경제력 없는 제 시댁에서는 유일하게 돈 잘 버는 아들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다달이 30만 원 보내기로 결혼 전 약속과는 다르게 50만 원, 어쩔 때는 100만 원씩도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부부 월 수익이 800만 원이 넘으니까 그 정도는 감수했습니다. 시댁 돈 없는 거 알고 결혼한 거니 누굴 원망해요. 그런데 발 뻗기 시작하니 한도 끝도 없다고 계속 남편한테 연락해 시어머니가 돈 달라고 하시나 보더라고요. 그 전에는 남편 혼자 버니 돈 받는 게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저까지 같이 버니 돈이 화수분처럼 느껴지나 보더라고요. 제가 버는 돈까지 아들 돈이라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아예 남편의 월급 통장을 다 달라고 하셨다가 그냥 한 달에 200만 원씩만 보내기로 강요하셨다더군요. 남편이 와이프한테 걸리면 혼난다고 하니 그럼 몰래 달라고 하셨대요. 마음 약한 남편은 알겠다고 하고 저한테 말 안 하고 시댁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보냈다가 제가 3개월 차에 그거 알고 남편 이잡듯 잡고 시댁에도 난리 쳤거든요. 보내더라도 저한테 허락을 받고 보내야 하잖아요. 게다가 300만 원이나 시댁에 보내버리면 그냥 제 월급으로만 살라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그 일 이후로 시댁도 제 눈치를 좀 보는 듯 하다가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제게 돈이 생길 거라 생각했는지 슬금슬금 시어머니가 간을 보기 시작한 거죠. 제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모든 걸 지금 당장 현금화 하지도 않을 거고 여동생이랑 반반 나눌 거다. 그리고 제 딸 성인 될 때까지 임야며 토지 하나도 건들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별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슬쩍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혼한 네 시이모님 말이야. 이번에 살던 집이 2년 계약 끝나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딱히 갈 데가 없더라고. 나이도 많은데 계속 원룸살이 하기도 그렇고 어디 괜찮은 거처 없겠니? 라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순수하게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보증금에 맞춰서 이사를 가셔야죠.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최대한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시며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 어디 네 시이모 혼자 살 빈집 없을까? 너희 친정엄마 혼자 사시던 것처럼. 아파트가 혼자 사는 여자한테는 참 좋을 텐데. 라고 하시길래 그제야 소름이 오쏘쏘 돋으며 어머님의 속뜻이 이해가 갔죠. 제 친정엄마 집이요? 설마 거기에 시이모님을 드리겠다는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아예 살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1년 정도만 있게 하는 건 어떤가 해서 빈집 계속 두어봤자 먼지만 쌓이고 내 동생을 관리자라고 생각하면 되지. 거기 화초도 많다며. 그거 물 주느라 너랑 사돈처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길래 제가 됐다고 했어요. 친정엄마 살던 집에 무슨 시댁 식구를 들여요. 제가 단칼에 거절했더니 어머님이 표정을 싹 구기며 뭐 아예 명의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집 비어있는 김에 좀 사시게 하는 건데 뭐 어때? 너도 참애가 인정머리가 없어. 네 시이모 그 나이에 원룸살이 하는 거 보기 죄송스럽지도 않니? 니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리고 넌 네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재산도 많이 생겼으면서 주변 돌아보는 것 좀 배워. 내가 다 너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다.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너무 불쾌하니 그냥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고 보자 하시더라고요. 남편 붙잡아 어머님 이야기를 하며 울분을 펼쳤더니 남편이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럼 자기 이모한테 달에 20만 원씩 받을 테니 거기 살게 하시는 건 어떠냐 묻길래
제가 소리를 지르며 뭐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혼하고 싶었는데 활용점정의 사건이 생겼죠. 제 남편이 친정엄마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품 정리하느라 왔다 갔다 할 때 남편도 집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제가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일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자기야, 장모님 집 비밀번호 바꿨어? 어? 응, 바꿨지. 왜 그래? 아, 그게 혹시 지금 좀 알려줄 수 있어? 지금? 왜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게... 남편은 한참 뜸을 들이더니 상상치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지금 제 친정엄마 집 앞에 시모랑 시 이모님이 와 계시다는 겁니다. 남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아무리 쳐도 문이 안 열리니 저더러 다시 물어보라 하셨다는 거죠. 제가 소리를 지르며 미쳤냐고 하자 남편이 당황한 듯 급하게 끊더군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아무렇지 않게 받으시더라고요. 응, 어머마, 비밀번호가 안 맞네? 좀 알려줘라. 내 동생이랑 먼 길 왔는데 잠깐 들어가서 집 한 번만 보고 나올게. 우리 아들한테 얘기 들었지? 한 달에 20만 원 주고 내 동생 이 집 살기로 했다는 거. 네? 누가 그걸 허락을 해요? 나는 아무 말 안 했는데요. 예, 부부는 경제 공동체잖니. 네 재산이 우리 아들 재산인데 뭘. 그리고 우리가 뭐 이 집을 아예 달랬니? 월세로 살겠다는 거잖아. 사부인 물건은 최대한 냅둘게. 그냥 여기서 먹고 자면서 먼지 안 쌓이게 잘 관리하면서 살게. 네가 20만 원을 줘도 모자랄 판에 우리가 20만 원 준대잖니. 뭘 그렇게 깐깐하게 굴어? 저는 어머님의 말에 정신이 혼미해졌죠. 소리를 지르며 당장 거기서 물러나라고 했더니 어머님도 같이 노발대발하며 저더러 가족도 모르는 이기적인 년이라고 화를 내시더군요. 그러더니 제 친정엄마가 타고 다니시던 자전거가 문 앞에 있었는데 그걸 맘대로 갖고 가 시이모님 드렸더라고요. 열받아서 시댁 찾아가 뒤집어 엎었습니다. 미쳤어요? 우리 엄마 자전거를 왜 맘대로 남을 줘요? 그리고 집에 살겠다니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요? 보자 하니까 진짜 정도들을 모르시네요. 남이라니? 네 시이모가 왜 남이야? 너는 그놈의 정신머리를 고쳐야 된다. 네, 제가 미쳤죠. 왜 이런 집구석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근 10년을 스트레스 받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사돈 재산 탐내는 도둑놈 심보만 가득한 거지 같은 집구석. 이제는 지긋지긋하네요. 이혼할 테니 그리 아세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이혼하라며 저같이 싹수 없는 며느리는 자기도 싫다 하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 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나 죽네 하면서 뒤로 나동그라졌고 지켜보던 시이모랑 시아버지도 사색이 되며 말리더군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 전부 제게 뭐라고 하길래 제가 양아치 짓을 하면 맞아야 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미친 사람처럼 나오니 더 건들지 못하더라고요. 남편한테도 바로 이혼 통보했습니다. 어떻게 지 멋대로 제 친정 엄마 집 비밀번호를 시어머니랑 시이모님한테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월세 20만 원은 또 무슨 얘기고요. 이런 인간이랑은 1분 1초도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 이목 많이 신경 쓰는 편이라 이혼이 참 두려웠었는데요. 정말이지 정이 한 번에 딱 떨어져 바로 마음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더러 그지 같은 니네 집 가서 살라고 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어차피 제 집이었으니 남편만 나가면 되는 거였어요. 여기 들인 가정 가구는 그동안 결혼 생활하며 시댁에 들인 돈보다 적으니 알아서 퉁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몸만 나가라고 했어요. 이혼 소송 걸어봤자 지만 불리하다는 거 아는지 미안하다 싹싹 비네요. 시어머니랑 시인모님 두 분도 제 직장까지 쫓아와 울고불고 비는 걸
제가 경비 선생님 불러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아들도 당신도 벌 받는 거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폭풍 오열하더군요. 가족 사이에 왜 그러냐고 저더러 따지길래 어머님은 가족인 며느리한테 왜 그러셨어요? 저는 그냥 받은 만큼 합니다. 라고 했더니 아무 말 못하더군요. 제가 정말 이혼할 줄 몰랐나 봐요.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욕심도 정도껏 부리지 그랬나 싶어요. 그지 같은 집이랑 인연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 출발하고 싶습니다.